네, 쓰기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1번 기능별 쓰기 연습 중에서 담화 연습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담화 완성하기는 토픽 쓰기 시험 51번 그리고 52번에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쓰기 시험 53번과 54번보다 담화 쓰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휘와 문법을 더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쓰기 시험 51번에 나오는 생활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의 맥락에 맞게 보통 두 문장을 쓰는 문제입니다. 생활문은 보통 초대글, 게시글, 편지글, 모집글 이런 종류의 글입니다. 자, 먼저 가로 안에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비읍니다, 씁니다 채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담화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문장의 앞, 뒤 맥락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단어와 문법을 이용해서 글의 맥락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6회 한국어 능력시험 쓰기 5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보세요. 이 글은 이메일, 편지 글입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김영미 교수님께 이렇게 보내죠. 자, 보세요. 괄호 전의 문장과 괄호 뒤의 문장을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뵙기로 한 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했어요. 자, 뵙기로 했다. 뵙다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만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접속사 그런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뒷문장을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왜 죄송해요? 못 만난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못 만난다. 그런데 못 만난다 라는 말을 앞 문장과 뒷 문장에 사용한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앞 문장에 금요일에 뵙기로 하다 이것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뵙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못 뵐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금요일에 뵙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못 뵐 것 같습니다. 두 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괄호를 보겠습니다. 혹시 했어요. 혹시. 그리고 가로 끝에 여기 문장 부호 물음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 이렇게 하죠. 다른 날짜나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물음표가 있으니까 까로 끝나야죠. 혹시 다음 주 다른 시간에 뵐 수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다른 날짜나 다른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혹시 다음 주 다른 시간에 뵐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편지글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괄호 앞 문장과 뒷문장을 살펴보십시오. 이번 학기에는 땡땡땡 괄호 다음에 마침표를 했어요. 네, 수업 시간마다 항상 웃을 수 있었습니다. 괄호에 무슨 말이 오면 좋을까요? 수업 시간마다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해야 돼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웃었어요. 과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괄호 안의 문장도 과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덕분에 사용해 볼까요? 누구 덕분에?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요.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괄호 앞에 문장과 뒷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자,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괄호 다음에 문장부호 마침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했어요. 예전에는 했어요. 뒷문장. 그런데 선생님께서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괄호에 어떤 문장을 쓰면 좋을까요? 앞 문장과 뒤 문장에 사용한 단어와 문장을 괄호 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있잖아요. 자기소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또 자기소개도 못했습니다. 혹은 자기소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도 못했습니다. 자기소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시글입니다. 네, 언어 교환 구함. 게시한 글이죠. 제목을 읽고 먼저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 교환이 뭘까요? 언어 교환.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 한국 학생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무엇을 공부해요? 러시아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 친구를 만나면 좋습니다.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언어 교환이라고 합니다. 괄호의 앞의 문장 그리고 뒤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괄호 학년, 성별 관계 없습니다. 서로 러시아어와 땡땡땡의 언어 교환할 사람을 찾아요. 언어 교환할 사람을 구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찾다, 구하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 교환할 사람을 찾습니다. 언어 교환할 사람을 구합니다. 자, 두 번째 가로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장 부호 물음표가 있어요. 무엇을 물어볼까요? 뒷 문장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러시아어 글자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죠. 글자부터 가르쳐 드리겠다. 문장에 나오는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면 좋다고 했어요. 러시아어 글자를 모른다 라는 내용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물음표가 있으니까 러시아어 글자를 모른다고요? 러시아어 글자를 모른다고요? 뭐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괄호 안에는 한 문장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비읍니다, 씁니다를 사용합니다. 물론 요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을 추측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돼요. 괄호의 앞문장과 뒷문장의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물음표 같은 것도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토픽 쓰기 52번 문제 같은 유형이에요. 52번과 같은 유형인데요. 52번 문제는 문어체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어체. 요를 사용하지 마세요. 51번 문제처럼 중심 문장과 뒤 문장의 관계를 알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괄호에 앞뒤 맥락을 추측하여서 가능한 내용을 찾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괄호의 앞뒤 문장의 단어와 문법을 가지고 맥락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51번 문제가 생활과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52번 문제는 보통 주장하는 글이 나옵니다. 자, 한국어 능력시험 35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많이 괄호 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많이 이렇게 했죠. 뒤 문장을 보니까 사회와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랬어요. 그러면 괄호의 앞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의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면 좋아요. 퍼즐 조각이, 퍼즐은 여러 개의 조각을 모두 제 위치에 놓아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이랬죠. 그러면 퍼즐을 사용합시다. 조각이란 말도 있고요. 위치, 제 위치, 그림이 완성된다. 그런데 반대의 뜻을 쓰면 됩니다. 퍼즐 조각이 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
퍼즐 조각이 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와야죠. 자, 그 다음 퍼즐. 퍼즐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퍼즐처럼. 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와 개인의 관계도 완성된다. 사회와 개인의 관계도 완성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대요. 자, 괄호 뒤에 문장을 보세요. 보니까 다른 하나 했네요. 여기가 1번이고요. 이게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째라는 말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첫째, 땡땡땡땡. 다른 하나, 둘째, 예, 같은 말이에요. 둘째는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중심 문장이 뭘까요? 중심 문장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첫째, 둘째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괄호 뒤에 이 문장은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다른 뜻으로 쓰면 되죠. 첫째, 빠르게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괄호 니은을 보겠습니다. 괄호의 앞문장을 보면 주제에 대해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뒷문장은 천천히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접속사 하지만, 만일 이 괄호에는 반대되는 문장을 사용해야 돼요. 앞문장은 좋은 점수를 기대할수록 주제에 대해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괄호에는 주제에 대해 빨리 말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접속사를 잘 보면서 반대의 뜻을 사용하는 것인지 주장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경희 한국어 책을 보겠습니다. 자, 토픽 시험 51번 문제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자, 5분 겸 토스트 40분. 토스터 40분. 네. 5분 겸 토스터가 무슨 기계인지 몰라도 돼요. 이게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팔고 싶은 거예요. 5분 겸 토스터. 괄호의 앞문장과 뒷문장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접속사도 살펴보세요. 앞문장 보세요.
최대한 얼룩이 없어지도록 세척했다. 최대한 얼룩이 없어지도록 세척했는데도 했네요. 는데도는 nhưng mà 입니다. 반대의 뜻이에요. 자, 얼룩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네, 그러면 여기 괄호에도 얼룩을 사용하면 돼요. 자, 접속사 는데도 이 접속사는 반대의 뜻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괄호 끝에 문장 부호가 없어요. 마침표나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장 접속어를 사용해야 돼요. 앞문장은 최대한 얼룩이 없어지도록 말끔하게 세척했는데도 nhưng mà 얼룩이 조금 줍시우 남아있다, 이런 뜻을 사용하면 되겠죠. 물건을 팔아야 돼요. 얼룩 조금 있다, 남아있다. 네. 그런데 뒷문장을 보세요. 뒷문장은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얼룩이 조금 남아있지만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살펴보면서 맥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를 잘 보면서 반대의 뜻을 사용하는 것인지 주장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문장 부호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물음표도 없어요. 그러면 접속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룩이 조금 남아있지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했네요. 편지 글이나 또 뭐 게시글 같은 것입니다.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멕시코 사람인데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요. 왜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요.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괄호 앞에 문장을 살펴보면 괄호 앞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처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저처럼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괄호 끝에는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접속어를 사용하면 돼요. 네, 괄호에는 저처럼 똑같이 사용할까요? 저처럼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 라고 그 다음 접속어를 사용합시다. 뭐가 좋을까요? 접속어는 도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자, 3번과 4번 문제는 숙제로 하고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어체로 사용되어 있어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은 토픽 쓰기 시험 52번 문제 유형이에요. 문어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심 주제를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보니까 빛 공해라는 말이 있네요. 공해는 환경 오염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글에서는 빛에 사용되었네요. 괄호 안의 문장을 살펴봅시다. 괄호 앞의 문장을 살펴봅니다. 야간의 인공빛은 인간의 생체 리듬을 혼란시켜 불면증이나 두통, 정서 불안 등의 피해를 준다 그랬네요. 뒤의 문장은 식물들은 이런 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 문장은 동물들의 경우 인간, 식물, 동물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괄호에는 어떤 말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인간을 설명했어요. 빛 공해의 피해는 인간 콤융 막건 인간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뿐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나타난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나타난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땡땡땡 문장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접속어를 사용해야 돼요. 괄호의 앞 문장을 살펴보면 빛 공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피해를 줄이다 사용하면 좋겠네요. 정부는 이러한 빛 공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다, 줄여야 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빛 공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의 50%를 조명 환경 관리 요구로 지정에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러면 접속어를 사용해야죠. 빛 공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빛 공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심 주제, 중심 내용을 찾아보세요. 유전의 법칙이에요. 이 글은 유전의 법칙에 대한 글입니다. 또 변화라는 말도 있네요. 변화라는 그런 말도 중심 단어입니다. 먼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는 속담, 이 뜻을 여러분 아세요? 당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하다. 괄호 앞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앞의 앞 문장은 그러나 요즘에는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이 당연한 유전의 법칙이 땡땡땡 마침표. 여기는 마침표가 있어요. 뒷문장은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뒷문장에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이 당연한 유전의 법칙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뜻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추측하는 문법이나 해야 한다, 필요하다 등등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추측하는 문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다. 어떻게 바꿀까요? 당연하지 않을 듯 하다. 당연하지 않는 것 같다. 다시요. 당연하지 않을 듯 하다. 당연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그런 문장처럼 앞문장, 뒷문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법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괄호를 보겠습니다. 유전의 법칙이 당연하지 않는 것 같다 했네요. 왜요? 그 다음 뒷문장에서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이유나 원인에 대한 문법은 아서, 어서 이런 말도 쓰고요. 기 때문이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앞문장을 살펴봅니다. 앞문장에는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나고 팥을 심어도 팥이 안 나며 또 콩만 심었는데 괄호에는 다른 것이 나다 그리고 추측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른 것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마침표 있어요. 그래서 7번과 8번은 여러분이 또 숙제로 하고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자, 지금처럼 주장하는 글도 중심 주제, 중심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괄호 앞 문장, 뒷 문장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되는 단어, 또 문법을 주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글에 사용되는 문법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괄호 다음에 문장 부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익숙할 정도까지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연습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